상대적으로 애교 근육이 꺼져 보이는 거거든요. 애교가 위쪽에서 눌러주면서 약해진 부분으로 지방이 튀어나오는 게 네, 안녕하세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원장입니다. 오늘은 눈밑 성형과 애교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젊은 나이대 분들은 특히 애교가 어떻게 되나요? 라는 걸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애교나 눈매가 바뀌지 않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오늘 제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교는 결국 뭐냐? 근육입니다. 우리가 눈 밑쪽에는 눈둘레근이라고 해서 근육이 있는데요. 그 근육을 우리가 애교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사실 이 애교는 존재 유무 자체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 정도 차이는 개개인마다 다르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눈 밑의 상태와도 큰 연관을 가집니다. 자, 왼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 티어트로프라는 타입에서는 눈밑고랑 인대라는 부분이 타이트해지면서 눈밑이 어둡게 보이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서는 애교 근육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교가 눌리면서 지방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눈밑고랑 인대라는 부분이 타이트해지면서 생기는 현상이라서 애교가 유지되는 거고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메기아이리드라는 타입에서는 지방이 불룩해지는 경우입니다. 자, 우리가 전체적인 눈 밑의 지방의 양은 그대로인데 반해 애교가 위쪽에서 눌러주면서 약해진 부분으로 지방이 튀어나오는 게 눈 밑의 지방이 불룩해졌다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 눈 밑의 베기아이리드 타입처럼 불룩해진 경우에는 애교 자체가 어떻죠? 더 꺼져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애교가 없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거죠.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은 결국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내 눈밑을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되돌리는 겁니다. 특히 애교가 유지가 되냐 안 되냐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결론 내드리고 싶어요. 애교와 눈매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오른쪽 그림에서 봤듯이 불룩하게 지방이 나오신 분들은 그 지방이 불룩함이 들어가면서 상대적으로 지방이 위로 올라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애교 근육 자체를 위로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 후에도 보면 메기아이리드 타입들은 눈 밑에 애교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요. 왼쪽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티어트로프라는 타입에서는 사실 애교와는 큰 상관이 없는 부위이기 때문에 눈밑고랑 인대 부분이 타이트해진 게 풀리면서 애교 부분 자체는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보면 이 왼쪽과 오른쪽이 이제 수술하기 전과 후의 사진인데요. 애교를 보면 어떠시죠? 전혀 변화가 없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교라는 자체는 사실 이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과는 큰 상관이 없는 부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신에 본인의 눈 밑의 타입에 따라서는 이 애교의 높낮이 여부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눈밑고랑 인대라는 부분이 타이트해지면서 지방이 약간 불룩해 보이는 타입이지만 애교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타입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해도 본인의 눈밑 애교는 그냥 원래대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사진을 보면 명확하죠. 눈 밑에 지방이 불룩해지면서 어떻죠? 애교 자체가 꺼집니다. 애교 근육 자체가 꺼진 게 아니라 애교 근육 밑에 있는 지방의 포션 자체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상대적으로 애교 근육이 꺼져 보이는 거거든요. 눈밑 지방 재배치술은 뭐라고요? 눈 밑의 상태를 최대한 탄탄하게 되돌리는 수술이라 그랬죠. 그래서 특히 이런 메기아이리드 형태는 주로 30대 후반부터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노화로 인해서요. 그래서 지방이 불룩한 부분이 다시 이제 들어가면서 경막을 강화하면서 이게 올라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애교는 좀 더 드러나 보이는 효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메기아이리드들 타입, 그러니까 지방이 불룩해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술 후에 제가 애교를 만들어 드리는 건 아닙니다.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수술하고 나서 애교가 생겼네요. 원래 안 보이던 애교가 생겼어요. 본인 애교입니다. 본인 애교고 그 이제 수술을 한 부위 자체가 안정화가 되면서 그 애교는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눈밑 수술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내 눈밑의 상태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한 수술이 들어가는 거. 예를 들어 경막이면 경막, 고랑 인대면 인대, 혹은 전체적인 지방의 양이 꺼져 있으면 지방이식, 이런 식으로 본인의 눈밑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수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 애교는
그 후에 따라오는 일종의 전리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 사진을 보면 이분은 조금 특이한 케이스를 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오른쪽 왼쪽 눈이 너무 다릅니다. 근데 오른쪽 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불룩해지면서 나오는 타입이었고요. 왼쪽은 고랑해지면서 눈밑이 전체적으로 꺼지는 타입이었어요. 보시면 오른쪽 눈에서는 애교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왼쪽 눈에서는 애교가 전체적으로 무너져 있죠. 자, 수술 후에는 양쪽 눈을 본인 눈에 맞게, 눈 밑의 상태에 맞게 정확히 수술을 해준 거고요. 지금 이게 1년 후의 사진이에요. 그래서 1년 후 사진을 보시면 본인의 애교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하지만 이제 눈 밑 부분은 훨씬 탄탄해졌기 때문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10년, 15년, 20년이 돼도 눈 밑에 놓아오는 속도가 수술 전에 비해 확연히 느릴 거고 다른 분들에 비해서도 눈 밑의 노화 속도는 훨씬 느려지겠죠. 결국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눈 밑에 수술에서 애교 부분은 큰 상관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한 가지 한계점은 있어요. 뭐냐?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과 같이 피부를 절개하지 않는 수술에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이 포함되는 사항이고요. 하안검이나 이렇게 눈 밑에 피부를 절개하는 수술의 경우에는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눈 밑에 애교 근육을 뚫고 들어가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애교 자체가 좀 더 꺼져 보이는 현상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보시면 이제 하안검 수술을 하고 나서 눈 밑쪽에 애교가 더 꺼졌다, 없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요. 그거는 수술적인 방법 자체가 애교를 뚫고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일종의 변화라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자, 뭐냐? 저는 지방 재배치수를 하면서 애교에 필러나 지방 이식을 해서 좀 더 도톰하게 만들 수 있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아니요,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애교 필러나 애교 눈밑 지방 이식은 눈 밑의 상태가 안정화가 되고 난 후에 적어도 6개월 이후에 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 이유는 애교 쪽에 지방 이식이나 필러가 들어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하중이 생기면서 저희가 수술해 놓은 눈 밑의 부분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수술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밥 먹을 때 반찬 고르듯이 그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눈 밑의 상태에 맞게 천천히 안전하게 확실하게 수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택은 대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정확히 감별을 해야 됩니다. 눈밑 자체가 좀 어두워 보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지방 이식이 필요한 거고요.